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쏙쏙경제 고정근입니다. 엊그제 국립외교원장이라는 김준형이라는 그 외교원장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보통 그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책을 내고 또 발간하면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이런 분야가 뭐 비단 경제 분야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너무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를 한미동맹 을 불신을 토대로 한 연정 라인, 연세대학교 정외과 라인이라고 합니다. 문정부 외교 정책 이렇게 생각을. 준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원장이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나온 사람이죠. 연세대학교 정외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문정인 교수입니다. 문정인 교수가 연세대학교 정외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큰 영향을 미쳐왔고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강경화 외교장관이에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연대 정외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혁,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주미대사 이수혁 대사도 연대 정외과 석사를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연대 정외과에서 석사를 냈죠. 대충 이름 연대라고 해서 연대 정외과 라인이라고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립외교원장의 부적절한 한미동맹과에 대해서 벌써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언론에서 지적된 걸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동맹이란 역설이란 책 저서에서 한미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있다. 가스라이팅은 강자가 약자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을 용어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식적 합리적 실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은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 해준 이야기보다는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 이거 완전히 이제 좌편향된 북한의 얘기죠. 북한에서 말하는 그 지금 주사파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사파 중에서 NLL가 민족해방이라는 게 바로 민족해방이 뭡니까? 우리 미국의 지배 압제해서 신음하고 있는 미 제국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는 게 민족해방이죠. 바로 그런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한미동맹 해체를 전략 목표로 삼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원장은 역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한 다음에 곧바로 북한과 남쪽에 있는 베트공군이 합세해서 남베트남 정부를 침공해서 75년 4월 30일에 남베트남 멸망하고 베트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인데요. 뭐 거꾸로 표지부터가 좀 이상하군요. 한미관계사,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라고 한 제목입니다. 책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미국은 철수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대외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이라 손해가 될 수 있다. 군사동맹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이 돼서 SLBM, ICBM까지 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도 대국 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신화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상식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했다. 심지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집권 초반의 한미 관계는 으로 미국이 우리의 빵을 뜯어간 가는 거였다. 우리는 빵 셔터를 취급당한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좌파적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주로 경제만 다루면서 경제만 파괴시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안보 관인 자체가 완전히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사람이 뭐 대학 교수가 그냥 연구한가라면 또 문제가 달라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보원장에 들어가 외교연구원장 이 보니까 국립외교원장이군요. 국립외교원장의 이 책을 내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책만 쓴 게 아니에요. 핵무기와 국제정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핵무기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도 수백 개, 소련도 수백 개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북한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조금 먼저 나온 한반도 특강이라는 책에는 정세현 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이어서 통일부 장관 한 사람, 그다음 송민순 노무현 정부 때 외교장관 한 사람, 이종석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한 사람, 늘하고 같이 계속 창비 학당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대중 강연한 것을 묶은 책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대전적인 키워드 등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 쟁점들을 살펴본 책인데 남북관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건가? 여기 나온 노무현 정부들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남북관계의 미래를 가능케 합니다. 한미 동맹은 중독이라고 끝에 그 수장의 황당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실렸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긴 시간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 동맹의 축이 되었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가고 있다. 한미 관계를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라는 뜻의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면서 한국을 중독된 나라로 비하를 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를 무리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까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북관경책은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막가는 좌파적인 인식을 이제 그냥 커밍아웃 하는 모습에서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라고 궤변도 쏟아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이런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이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발언이 문 대통령 생각도 그런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갱지를 해야죠. 차관급 인사가 대통령의 생각과 정반대의 입장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갱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더구나 외교관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연수를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수혁 대사 역시 연정 라인의 사람이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와서 연대 정육과를 나와서 노무현 때 국정원이 1차장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미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최근입니다. 한국은 70년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하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한미동맹도 이런 주미대사가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안보관이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주미대사는 애틀랜타에 있은 한인 4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에 충무시에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애틀랜타 총영사도 안 갔다. 야,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나온 책에는 중국은 세계 최고 다양성을 가진 국가다. 50몇 개 소수민족들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비해서 일본은 음흉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강경호 장관은 2017년에 산불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의 족쇄를 채운 겁니다. 안보 족쇄를, 외교안보의 족쇄를 채운 거죠. 북한은 ICBM, SLBM까지 무장하고 있는,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핵무기와 그런 대륙간 탄도탄까지 무장하고 있는데, 있고, 중국은 북한과 조중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굴기하느라고 계속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도 안 하고, 추가 배치 안 하면, MD 체제도 가입 안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방어를 합니까? 자, 그런 사람이 오랫도록 외교장관을 했어요. 하고, 이번에 물려진 장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정 라인을 간단히 하면, 문정인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하고 연대 정교 교수를 있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특보를 얼마 전까지 지냈습니다. 강경호 장관은 역시 연정에서 연대 전역에 학사를 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하고, 문정부의 외교장관이 됐습니다. 이수혁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와서 연정 석사를 한 다음에 국정원 1차장,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주미대사를 하고 있고요. 김준영은 연정 학사에서 조지 워싱턴대 박사를 하고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문정부 기획위원회 위원이 되었,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얘기한 뭐 문정인은 뭐 이미 벌써 수차례 종북적인 그런 외교 발언을 한 것으로 뭐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이수혁, 김준영도 그런 라인에서 계속 지금 강경화는 산불 정책을 주장하고 이수혁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런 주미대사로서 도저히 얘기하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금도를 넘어서는 하고 김준영은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정용장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외교장은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데 그 시점이 또 굉장히 미국에서 이번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한미일 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전용기를 타고 갑니다. 중국에서 왕이가 초청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만 바로 코앞에서 한중 외교가 보란 시합니다. 거기에 지금 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열렸던 2+2 미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한국의 외무장관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문구, 왜냐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그건 합의를 못 보고 그런 의견을 드러내서 공동성명에도 문기가 빠질 정도로 의견을 드러내었고요. 되었습니다. 결국은 북한 인권이나 비핵화도 공동성명에서 빠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중국 간의 2+2 회담에서도 회담은 서로 기강된 나머지 공동성명은 말할 것도 없이 하지 못했고 예정된 만찬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실장 회의라는 중간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외교장관은 중국의 초청으로 그것도 대만을 바로 바라보는 데서 회담을 하러 갑니다. 게다가 북한은 그 후에 바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그 김준영이라는 국립외교원장이 책을 처음 낸 게 아니에요. 책을 계속 몇 권을 내고 또 공개적으로 또 자기 그런 일
도저히 일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문제, 이런 그 외교 안보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도 같은지, 어느 신문에서 질문한 것처럼 대통령은 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그 중요한 자리에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그 백척간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괴되고 안보는 이렇게 흔들리고 한미동맹도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고요. 그러니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뭐 안보 전문가는 아니고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그냥 국민의 상식의 입장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